오늘 강의를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 진짜 이 기본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아마 강의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그 해설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강의를 듣고 거기가 해설사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수강생들이 뽑은 강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설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강의를 개강 강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오늘 강사님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강사님은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자연에서 협의회 공동대표십니다. 이하 아마 강의는 대한민국에 제일 아마 많이 하셨을걸요? 그런 생략을 하고요. 오늘 지리산 가야문화의 실제, 남원의 또 다른 문화 콘텐츠를 대신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 강의를 선택했는지 어려운 강의인데 그래도 많이 참여드렸습니다. 가야 문제가 지금 이제 역사의 뜨거운 감사가 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아예 지금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사라졌고요. 그 뇌리에서 사라진 대신 이제 앞으로 역사는 대단히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동북공정은 중국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중국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비여사가 중국의 소국사로 들어갔어요. 중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따지는 역사 교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단체도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단체를 1,000억을 들여가지고 국가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양반들이 동북공정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제가 논문을 지금 올해 6월달에 이제 논문을 발표할 건데요. 중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고대사가 북한 지역이 중국 땅으로 다 나옵니다. 다 표기됐습니다. 중국 그렇게 이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지금 인민들은 원래 한국의 북한 지역은 원래 자기들 속국 식민지 땅으로 다 인식하고 이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은 뛰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가야 문제인데요. 가야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야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가야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굽니까? 김수로왕이죠. 여기 아마 김수로왕의 후예도 후손도 있을 것이고 후왕후 후손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김해김씨 700만이라는데 700만 인구 수입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700만이 이제 이렇게 결집해 있는 데가 김수로왕의 후손들인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99.9%가 가야하는 김수로왕을 다 떠올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남원이 김문이라는 거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한테 전통이 난 것이 뭐냐면 이제 남원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남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졌고 저 경남도의에서 그다음에 합천에서도 또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초청받았던 가야의 모든 학자, 가야를 전공한 교수들이 시민강제에 나와서 토론 때 뭘 했느냐? 김수로는 가짜다. 김수로 후왕후는 가짜다.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야가 당신들이 말하는 가야가 뭐냐 하니까 김수로 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야는 틀림없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가야를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야를 가르치는 교수들, 연구자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가야가 그 가야가 아니고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가야라고 그동안 논문을 수천 편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학문적으로 뭐냐 김수로 가야는 가짜고 진짜 가야는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억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믿을 수 있는 정사다 해가지고 임나로 다 바꿔놔버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면 김문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서기 원래 이제 일본 서기도 뭐냐면 일본 자체에서도 이거는
못 믿을 바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70년, 80년대까지 어떻습니까? 이 일본석이 야 이거 다 짜고 친 거다. 중간에 다 꽂힌 거다. 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나라 가야 모든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냐 일본석이는 정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일본석이를 정정당당하게 내세워가지고 인용을 해야 된다는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야를 임나로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남원이 기본 문제가 딱 걸리니까 남원 시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뭐 역사 공부합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학자들한테 물을까 이제 자기들 그 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 이건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놨다고. 다 연구해가지고 남원이 김문희 것을 다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 밝혀놨다는데.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일본석이 구글 들어가시면 돼. 일본석이 원문 딱 치면 다 뜹니다. 번역본까지 다 뜹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국민들이 집에서 자기 공부 다 해요. 일본석기를 보면 일본석기 임나는 우리나라 가야가 100% 아니에요. 생물연대도 틀리고 다 틀려. 모든 게 다 틀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모든 게 다 같대요. 다 같으면서 문제는 뭐냐? 김수로는 가짜고 일본석기의 임나는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제 문제가 이제 올해 결정이 되는 문제가 있고 보면요. 특히 이제 지리산 여러분들 문화해설사이기 때문에 이 가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남은 시민들 중에 여기가 김흥국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눈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일본 서기만이라도 읽어봐라. 당신이 남은 시민이라면 뭐 가야 학자, 가야 교수가 박사가 했다는 그 말 믿지 말고 당신이 그냥 일본 서기 읽어봐라. 읽어보고 남은이 기본인 걸 주장해라. 그게 뭐가 나오냐? 남은은 외왕이 통치하는 식민지로 나와요. 그런데 왜 남은 시민이 나서가지고 여기가 기문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돌아다녀? 네, 제가 그래서 워낙 미워 그래요. 그놈은 전생이 외놈이 그었다 그랬습니다. 전생이 외놈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아니 남원을 지금 무슨 이게 만 연초까지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외놈은 일 가는 동네가 남원인데 거기에 외왕이 다스린 땅 기문을 남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하겠습니까? 남원 시민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음이 좋다고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깨집니다. 가야가 이걸 다 뺏기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첫 강의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원에 보시면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남원은 너무너무 많아. 보니까 책 한 권 분량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품 그 부분 전부 다 남원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지금 소화하려면 너무너무 아마 힘들 건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지리산 정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원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춘향이만 가만두만 알죠. 여러분들 지금 남원이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안 알려진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동학 이런 거 동학 여기 공경대전 용담유사 칼로레가 여기 남원에서 나왔다는 거 남원 시민들도 모르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학이 일본 군대한테 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총 맞아 다 죽었잖아요. 기관총 맞아가지고 그 동학이 뭡니까? 뭐 완전히 밀란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동학혁명이라는 용어가 바로 잡혔지만도 과거에는 여러분들 저희들 때 이런 학교에 배웠죠. 동학은 밀란입니다. 구체자이라는 거 역도들이 이렇게 나뉘는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아니라 동학이 우리 근대사에 주는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동학을 모르면 우리나라 근대사를 몰라요. 그런데 그 동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경전, 그 경전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남원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게 아직도 홍보가 안 됩니까? 거기에 또 이두 보면 멋진 노래, 탈노래 여러분들 용천등 들고 춤추는 거 탈노래 봐요. 얼마만큼 멋지는 작품인지.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문화 콘텐츠 관광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항상 이 춘향이만 보러 와. 그거 지금 망하러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고기 땡기면 밥이나 던지주고 가고 말이지. 여러분 이거 다 살려야 되잖아요. 만년총 살려야 되고 황산대첩. 이게 처음부터 저는 이거 보면 이걸 남원에서 딱 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남원에 딱 관광 그 가이드 홍보 책자에 딱
어떻게 돌아가는 코스가 딱 나왔습니다. 이게 지사까지 딱 들어가지고 요 코스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가지고 한 리미를 딱 찍어가지고 요 바코드 있잖아요. 딱딱 찍어놔가지고 그 바로 찾아가기도 이런 쪽으로 하려면 아마 이 문학은 여기는 주량이도 있고 동학도 있고 가야도 있고 뭐 조선의 역사에 환성대첩도 있고 환성대첩도 있고 그러니까 사만의 달궁문화. 그러면 이제 콘텐츠가 역사 문화가 너무너무 풍부한 데가 남원입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많이 한번 개발해 보시고요. 이것이 남원시의 정책에 입안돼 가지고 진짜 남원시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여러분들 지리산과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진짜 좋은 문화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개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남원에 여러분들 지리산 여기 보시면 가야고분이 나오는 데가 이쪽입니다. 아마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유곡리, 월산리, 승계리. 자, 저쪽에 이제 부분인데 보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 가신 분들 있습니까? 많이. 자, 갔다 오신 분들 역사 현장은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답사입니다. 백문이 불일빈일 했죠. 안 가본 놈이 설명은 정말 잘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현장에 딱 가서 발을 밟는 순간에 밟아봐야 돼서 그 기운을 느껴요. 야, 이것이 그것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 현장에 답사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직접 보셔야, 눈을 보셔야만 그 기운을 받고 자기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때도 진짜 큰 힘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궁군이 있는데,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저기 어떤 고궁군이 있는지. 자, 이게 2018년에 여러분들 이제 문화재청에 어떻습니까? 이제 문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남원 유곡리 투랑리 고궁군으로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딱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식으로 올라갔죠. 요때까지는 진짜 아무 정상 코스로 진짜 아무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걸로 지금 그대로 이번에 유네스코에 갔더라도 진짜 아무 진짜 남원 시민들이 다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자, 원래 이제 문화재청이 신비받을 때는 남원 유곡리와 투랑리 고궁군이라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얻었습니다. 거기 것들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딱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뭘까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신문 자체가 없었죠. 보면요. 언급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고궁군 일이 많습니다. 고궁군. 근데 이 고궁군도 다가 아니겠죠. 많이 파괴됐습니다. 도로 내면서 옛날에 논하고 논밭 이렇게 하면서 다 많이 대부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고궁군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 고궁군 현장에 다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되고요. 저는 고궁군이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지역명을 따가지고 그냥 고궁이라고 부르겠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뭐입니까 여러분들 남원을 기본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남원 시민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뭐냐면 일본의 임나일본부 지도입니다. 임나일본부.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좀 차근차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임나일본부가 뭐냐? 그런 역사는 없었는데 일본 성기를 쓰면서 물론 해석을 그리 할 뿐이죠. 4세기부터 약 6세기 약 200년간 뭡니까? 일본에 말한다면 일본은 뭐냐면 신궁왕후라는 여자 황후가 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임신을까지 했어요. 그 임신한 여자가 뭐냐? 원래는 어디느냐? 대마도고 큐슈 쪽을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明清 때 그저 보면요. 항상 일본이라든지 이런 날 국가에서 보면 큰 뭡니까? 혼란이 생기고 결집이 안 되면 무슨 짓을 하죠? 전쟁을 밖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목표점을 타겟을 그리 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明清 때도 어때요? 이제 전국이 이제 힘들고 뭔가 자기 결집해야 되는데 잘 안 뭉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야기가 일본 이제 그 왕하고明清 때 어떻습니까? 계속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어떤 이론을 강조하느냐면 저것이 자 시공하고 여기는 일본에 어떻습니까? 일본 때 시공하고가 대마도와 큐슈를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대마도가 아니라 진짜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가야에다가 지금 옛날처럼 조선 충독부 있죠? 조선 충독부를 가야에 딱 두고 뭐냐면 신라하고 백제를 통치했다. 몇 년간? 200년간. 이것이 있나 이거. 그것이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전라도 경상도를 200년간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았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예요. 자 이러면서 그냥 임나일본부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일본 학자들이 뭔 짓을 하느냐 일본 서기에 그 임나에 관련된 지명이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임나일본부가 한국에 있었다는 말 자체가 승리가 안 되니까 일본 학자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한국의 전라도 객성대에다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논문을 쓴다는데 쓸 때마다 나는 이쪽이 일본 서기에 여기인 것 같다. 그 다음 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이쪽이 무엇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다 쓰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느 순간에 경상도 전라도가 전부 다 일본 서기 임나 지명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지명은 없어지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거. 자, 이 앞에 이게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남원이 뭐냐면 바로 기문으로 나왔죠. 일본 서기에서 임나일본국의 기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남원이 아마 역사적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낸 것 같아요. 아마 선조들이 도와줘가지고. 왜냐면 일본이 이 한반도에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에 일본 서기 임나지명을 심을 때 제일 먼저 포인트 잡았던데 점을 찍은 데가 여러분들 남원입니다. 남원을 딱 일본 서기 지명을 딱 점을 찍고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후속타를 얻었으니까 전라도 경상도를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번지수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보시면 이 남원이 기본으로 딱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임나일본국 표기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거 뭐 고구려 대치 신라가 자기들 땅이라는 겁니다. 그 논리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뭐냐? 침략자고 우리가 고구려 침략을 뭐냐? 보호를 해줬다. 이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가르치는 그 옛날 역사책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리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제 이번에 요 부분을 요번에 다시 이게 저번에 발굴하던 작업을 완성시켜야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보시고요. 현장에 가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산 있죠? 이 산이 고분이에요. 또 산하고 또 고분이에요. 그 밑에 있는데 지금 이거 복원했고 요거 복원해놨죠. 이 가보시면 주변에 뒤에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다 이제 만들어지면 진짜 아름다운 진짜 고분이 여러분들 남원에 탄생합니다. 이렇게 진산에. 자 이런 고분이고 그 옆에 보시면 아직까지 나무가 심어진 부분이 있죠. 미발굴된 부분입니다. 근데 도구로 나와 대부분 다 됐을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지금 방치되어 있고, 자, 이렇게 부분이 이런 형태, 지금 남아있는 거. 자, 보시고 합니다. 이런 부분 쭉 이렇게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복원해야 됩니다. 반이 잘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보면 반을 잘라가 도대체 뭐 했을까 보니까 옛날 사진 보면 뭐 했습니까? 저기에. 지금 감자 심었다는 겁니다. 감자는 흔히 맛이 좋았대요. 감자 심어가지고 옛날 사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농사, 무덤에다 전부 농사 맞이었어. 특히 이때였습니다. 감자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고분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버립니다. 감자를 싹 심어가지고 다 이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존이 되어 있죠 보면요. 자, 저렇게 이제 반이 잘린 부분도 있고요. 자, 이번에 좀 가보니까 이쪽 부분을 요번에 이쪽에 다시 이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요번에 가보니까 발굴 작업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또 부분입니다. 산이 여러분들 산이 나무 있는 것은 저기도 부분이에요. 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우리가 복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자, 보십시오. 미발굴된 거고. 상대처럼 느껴지는데 저기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도 윗부분이 잘려져 있습니다. 자, 옛날 작은 농사짓기 지금도 특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아직도 쭉 남아요. 이번에 가보시면 현장에 저 깊은 곳까지 한번 쫙 걸어가셔가지고 부분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나오고요. 자, 이거 위발굴된 이게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형태만 남아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많죠? 자, 이게. 자, 가야의 고분하고 신라의 고분의 특징이 뭐냐? 잘 아셔야 됩니다. 가야의 고분은 여러분들 뭐냐면 가야는 산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분을 산을 따라서 그대로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산을 파괴해가지고 고분은 안 돼요. 산 생긴 그대로에다가 어떻습니까? 고분을 계속 쌓아 내려오는 것이 가야의 형태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하죠? 신라는 팽지에다가 고분을 씁니다. 팽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안에 무덤의 형식을 보면 뭐냐? 신라는 적성 목각분이라 가지고 돌을 둘러싸고 그 안에다가 뭐 이제 보면요. 나무 칸을 쫙 끊어가지고 그렇게 쌓는 형태고, 가야는 여러분들 많이 보는 형태 뭐죠? 가야 무덤에는 뭐가 있다 보면 이제 큰 돌 있죠? 큰 돌이, 그 덮개돌이랍니다. 그 덮개돌이 몇 개가 쫙 놓여 있는 것. 이런 형태가 가야 고분군 형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고 이제 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무덤 딱 보면 아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거냐 하는 걸 대충 느끼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밝혀놨는데도 문제는 뭐냐? 안 써먹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런 고분군이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상주 있죠. 상주에 2,000개 고분, 함창에 600개 고분, 이번에 예천을 또 산을 갔는데 예천에 또 100여 개의 고분이 나오는데 어떤 고분요? 가야 고분 형태가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쪽 지역은 가야가 아니라고 줄을 끊는 바람에 100% 다 독을 닫아냈습니다. 아예 북부렌치는 판것처럼 다 파헤쳐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대북 넘어갔다고 대북 인사동으로 갔답니다. 이게 수천 개의 고분이었대요. 고분이 완전히 파헤쳐져가지고 뭐 없습니다. 가보면 이번에 이제 예천에 가보니까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예천은 산꼭대기 하나가 인공산이에요. 그걸 예천에 군수님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예천 군 직원들한테 그 동영상 3번씩 이상 보라고. 야 예천에 이런 게 있단다. 이게 여러분들 예천에 가야가 있다면 우리나라 가야사 뒤집힙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는 가야는 성산가야라 해가지고 성주 쪽 있죠. 여기까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상주, 함창, 이천까지 가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가야사가 다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먹은 건데 여러분 가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육가야입니다. 육가야 보시면 김수로왕이 어떻습니까? 제일 책임자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행제들 중에서 최고이잖아요. 그래서 김해 쪽에 어떻습니까? 가락국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자기들 동생. 자 여기는 보면 어땠습니까? 대가야는 대로왕. 원래 시호가 첫 시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삼국사기 안 써놨어요. 이거는 다른 이쪽에 가야 관련된 사람들이 후손들이 쓴 책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락국은 수로왕이고 대가야는 대로왕이다. 첫 왕이. 그다음에 고령가야는 고로왕이고 성산가야는 원래 백상가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병로왕이다. 그리고 아라가야는 아로왕이고 소가야는 마지막 막내이기 때문에 말로왕으로 불렀다. 요리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6행지가 어때요? 6가야를 만들어내는데 중심이 전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을 따라서 만드는 나라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 이름은 어디 보면요. 이 강 이름은 낙동강이 아니라 원래 방산강입니다. 방산강인데 가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락의 동쪽이라 해가지고 낙동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자체가 뭐죠? 가락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원래 그게 가야가 없었다고 한데요. 지금까지도 낙동강 이름 자체가 없겠죠. 그냥 방산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방산강이라고. 근데 가야가 만들어지면서 가야의 동쪽이기 때문에 먼저 보면요. 가야의 동쪽이기 때문에 바로 낙동이다. 낙동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까지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문경 여러분 쭉까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문경하고 근처 예천 그 다음에 안동으로 빠집니다. 낙동강이요. 그러면 가야가 만들어졌을 때 틀림없이 100% 낙동강의 수기를 이용을 했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가야는 여기까지만 있다고 가르쳐버립니다. 여기에는 너무 멀어서 가야가 갈 수 없다. 즉시도 하는 인간들입니다. 왜? 배 타면 가는데 왜 못 가? 배 타면 가는데 누가 멀어? 배 타면 가는데 응? 자 이래가지고 참 우선 짓을 많이 하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에게 남원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니까 대가야가 있으니까 핀쳐가면서 강수하고 남원도 합천적으로 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대가야의 토기를 보면 남원도 합천도 똑같은 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가야의 영역이죠. 대가야의 영역.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남원 고분군 등기할 때 대가야 써버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딴 데서 먼저 써버린 거예요. 남원은 대가야를 못 쓰는 거야. 딴 데서 대가야를 써버리고 요번에 친척한테 써버리놓으니까 아니라면 그러면 말 그대로 남원 가야라고 해버리든지 진짜 지역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왜 처음에 이 남원 가야 등지할 때 남원을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남원 가야라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아까 아침에 원래 청년을 가입했으면 되는데 왜 뚱딴지 같은 기분을 들고 나가지고 사람을 시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말이지 가역 있는 분들을 다 빼놓는 무서운 다 만들어 버렸는데 기분이 돼가지고 제가 일일 벌리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야가 나가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덤이 여러분들 김수로왕 무덤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무덤은 김수로왕, 후왕, 그 다음에 산청에 돌무덤 있죠. 부행왕, 마지막 왕. 그 무덤 3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가보니까 놀란 것이
본영, 상주에 있는 본영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본영에, 합창에 거기에 가야를 세웠던 도로왕의 왕릉하고 광운릉이 있어요. 저렇게 있는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 여기는 남원보다 더 지면이 속집지는 게, 그러면 그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주에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 콘텐츠에서. 야, 상주가 옛날에 가야다. 여기에 왕릉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막아요. 남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요. 그걸 못하게끔. 우리는 가야가 아니라고. 야, 네, 그렇게 딱 떠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계사로 나가서가지고 그쪽이 남원이 아니고, 그럼 이거 일부도 가짜라는 겁니까? 옛날부터 왕릉이라고 다 본영에 이렇게 함창에 가보면 왕릉이 지금 철제대로 왔는데, 가보시면 600개 고문이 저기 있습니다. 본영에 가보시면 600개 고문이 나와요. 다 파괴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이제 찾아가는 데가 상주, 함창, 예천까지 타고 가보니까 저기 가야가 낙동강을 따라서 쭉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걸 이번에 찾아내고, 이것이 예천의 산꼭대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산꼭대기 위가 인공산이에요. 산 하나가 꼭대기가 인공으로 산을 쌓아가지고 그게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 멋있는 거. 산 하나가 뒤에서 보면, 예천 궁청에서 보면 뒤에가 좀 산이 이렇게 하나가 진짜 고군이 딱 복원된 것이 얼마만큼 멋진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게 가야 공군이 전 있는데도 다 독을 두고 다 파괴되는데도 네, 지금까지 그쪽에 지역이 살고 있는 분들도 저기에 저런 고군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가야가 이까지 갔고요. 자, 남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원에 이제 살고 있는 남원은 요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죠. 요겁니다. 남원은 가야고, 그죠? 가야고 뭡니까? 전라남도 그의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에 이게 핵심점입니다. 여기가 보내지면 이쪽도 보내지고 이쪽도 보내져요. 가야사가. 그냥 우리나라 학자들 보죠. 여기를 남원을 무조건 기문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남원이 기문으로 딱 잡은 게 뭐냐? 전라남도가 여러분들, 전라남도가 영산강 쪽에 이걸 가지고 임나 사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임나 일본부에 4개의 현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 4개의 현을 지금 일본 학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붙여놨느냐? 조선 총독부 때부터 전부 다 뭐냐? 전라남도가 임나 사인이라고 전부 다 찍어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논문을 써내면서 전라남도가 임나 사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논문을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때 전라북도에 남은 전라남도에 임나사에 이래 보면 그냥 이쪽 저기 전부 다 돼요. 그냥 임나로 다 넘어가버립니다. 임나로. 일본석이 임나로 다 넘어가버리고, 또 가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통째로 다 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뭐 가야에서 전체가 어떻습니까? 임나사로 다 바뀌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기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기문의 출처에 대해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남원을 제일 먼저 이 한국의 가야사를 임나사로 만들 때 어디부터 점을 찍을까를 딱 고민하고 제일 먼저 점 찍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 양반입니다. 금서령입니다. 이만희시류, 바로 이병도의 스승이라고도 불리죠.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고대사라든지 이런 데 가장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는 사람이 이만희시류 금서령입니다. 이 양반은 특히 뭐냐?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당군을 제거한 인물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만들 때 당군을 무조건 다 뺏게 만든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그때 들고 그 사람한테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이 조선 총독부에 있으면서 왜 조선 사람들이 당군은 자기들 뿌리를 인식하는데, 누구나 당군을 뭐 우리는 당군이라 인정하는데 왜 일본에서 조선사를 써준다면서 왜 당군을 못 쓰느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조선사에 당군을 넣어야 된다. 최남선이 그랬다 하니까 이 양반이 나서 가지고 어때요? 아, 당군은 고려시대 때 중놈들이 만든 거야. 다 고려시대 때 추락된 거야. 다 만들어진 전설이야. 요래 가지고 조선사에 당군이 빠집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 느끼는 어때요? 무슨 말요? 당군 신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 삼국유사에 이런 거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삼국유사 일현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원래 고조선 이전에 나라가 나와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국사책에 삼국유사에 당군만 나온다고 했지, 국사 선생님이 삼국유사 원문 가르쳐줄 줄도 없거든.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당군이다 이래야 되는데 국사책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삼국유사의 이현스님은 뭘 했느냐? 고조선 이전에 나라가 2개가 있었다. 첫 번째 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신시, 환웅의 신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군의 조선이다.
이련 스님이 기록에 이 세 가지를 남겨놨어요. 당군조선이 최초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최초의 국가는 먼저 보면요 황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신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다. 이걸 나중에 누가 주장하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역사를 이야기할 때 3.1조 기념선언문 때 선언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황국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군이 신하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래 역사 기록을 했대요. 그게 아니라 황국, 신시, 조선이 우리 역사의 세 가지 국통맥이다. 역사의 맥이라는데 이 양반이 들어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 그 황국은 원래 나라가 없었어. 그때 황국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이런다? 환인으로 고쳐버립니다. 원문을. 일본에서 환인으로 고쳐버려요. 고쳐가지고 뭐냐? 어떻게 만드냐면 환인, 환웅, 당군의 계보를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뭔가? 원래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은 황국, 신시, 조선 세 개의 국가가 있었다고 나온 걸 이 양반이 들어서가 어떻게 만든다? 한인은 하느님, 한웅은 아버지, 아들은 누구요? 고모의 자식, 당군, 가족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가 다 날아가고 있어요. 국가사, 국가의 세 개의 명이 없어지고 어떤 게 들어섰다? 환인, 한웅, 당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 3대 가족사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금서령입니다. 자, 이 양반이 어때요? 자, 이제 가야가 일본 세계 임나라는 것을 배측을 해야 되는데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먼저 잡아야 될까? 고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김웅, 여기 보시면 1922년 김웅과학하고라는 논문을 썼는데 저기에 뭘 하느냐? 제일 먼저 점을 찍습니다. 일본 서기의 인가진명을 제일 먼저 찍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기문이 어디다? 남원이다 하고 점을 찍어버립니다. 남원이다. 그러면서 때요. 이제 주변에 엄청나게 듭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일본 서기 지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금수리가 나무를 점을 딱 찍었는데 자 이때 일본의 분위기는 바로 정학은 여기서 한이라는 거 아시죠? 왜 이때는 왜 정한용에 한자를 왜 붙였을까요? 저 하는 사만입니다. 사만 개념이고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어려운 이야기지만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만 아시죠? 사만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 있다고 가르치죠? 학교에 남부지방에 다 했죠? 원래 사만은 우리나라 모든 사스의 사만, 고구려백제 신라라든지 삼국사기 다 보십시오. 삼국사기 다 있고 일본 서기 다 읽어봐도 사만은 뭐라느냐? 사만은 고구려백제 신라가 사만이다 나와요. 그럼 사만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한반도 남쪽이 아니죠. 남쪽이 아니라 원래 고구려 땅까지 고구려백제 신라가 차지한 그 땅이 사만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만의 배경은 원래 고조선의 사만부터 출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조선의 사만이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로 쭉 연결되고 보면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만 남부지방에 있는 사만 있죠. 그 사만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만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거. 그럼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학자 한백현이가 만든 논리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한강 중심의 역사 조선사를 만들어내면서 사만이 전부 다 한반도 한강 밑으로 다 내려버려요. 그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 사만사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버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만주 원료고 이런 거 보면 만이 여러분들 만이 어디 있다고요? 아, 여기 보시면 만이 어디입니까? 여기 뭘까요? 우리 역사책에 만이 이쪽에 전라도나 경상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만주 원료고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만의 치수가 요동에 나와 요동에. 이상하지 역사가. 우리는 만이 충청도 전라도라고 배웠는데 만주 원료가에 보면 뭐냐? 자기들 서책에 보면 만의 치수, 만을 다스렸던 중심이 어떻습니까? 그 국경 뭐죠 보면요. 도시, 도읍이 어디 있느냐? 요양이라고 나와요. 만주 원료고에. 완전히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죠. 근데 조선시대 중기 때 한백개미가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쓰면서 그 지리지를 쓰면서 전부 다 사만을 만 지난 변화를 전부 다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뽕짝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이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사만사를 그 한백개미가 만든 논리를 누가 갖다 쓰느냐? 정약돈 선생. 여러분들 유명한 그 시대 모든 학자들, 그 이후 학자들이 전부 다 사만을 어떻습니까? 한반도 이쪽에 있던 사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사마는 삼국상기를 보시면 고릴대기록, 고릴대기록 다 붙여다 보는데 전부 다 사마는 고구려변지 신라 영역이 사만이라 나옵니다. 다 배워보겠습니다. 언제 잡고 바로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역사 조작된 게 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이거 참고로 들어보시고요. 이때 뭐냐 그러면 정한론이라는 어떻습니까? 사만을 정벌하자는 거기 때문에 조선 전체가 사만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선을 정벌하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라고 부릅니다.明治維新 때 이 바람이 불죠. 그래 이제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도 맹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를 싸울 때도 맹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친구하고 싸울 때 맹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때 맹군이 있어야지 그냥 치고 떼요. 일반 폭격 있잖아요. 어? 저놈이 나를 때렸다. 야 이제 쌍방이 돼가지고 칠 수 있잖아요. 그게 맹군입니다. 이게 모든 때 국가 대 국가 지금도 현대전에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맹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 뒤에는 다 맹군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제일 앞에 선언한 것이 뭐죠 보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의 일부였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모택동입니까? 모택동이가 티벳을 탱크 밀고 가가지고 점령할 때 1950년 싹 쓸어버릴 때 뭐 말을 합니까? 티벳은 중국의 일부였다. 선언하고 와서 다 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이러면 중국이 지금 중국국민, 동국국민 해가지고 뭐랍니까? 북한은 우리 영역이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시진핑이 뭐랬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랬습니까? 한국사 일부 고대사는 part of China. 한국의 part of라는 것을 영어해 보면 돼. 우리는 part는 부분이라 하죠. 학계의 학술 용어에서는 뭐죠? 보면 속국이라는 뜻입니다. 속국. 그럼 뭐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식민지였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맹군을 가지고 이제 지금 동국공격이 다 마무리됐는데요. 똑같은 논리로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도대체 조선놈들 다 침략을 해야 되는 맹군이 뭘까?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본에서 역사책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자, 신라, 백제가 나오죠. 사만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한에 대해서 나오면서 신라하고 백제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뭐가 들어야 됩니까? 그래요. 가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야를 뭘로 바꿉니까? 자기들 일본석이 인나로 바꿔놓고 일본에서 먼저 어때? 교육이 이루어지고 명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나로 바꿨다는 말은 뭐죠 보면요? 원래 가야 땅, 경상도, 전라도 이쪽 지역은 일부 지역은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땅이다. 요 논리를 깔고 돼요. 이제 일본이 침략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명분을 다 쌌죠. 그때 이제 강개토항 비문도 이용해먹고 다 이용해먹죠. 다 이용해먹어서 강개토항 비문은 어떻게 이용? 일본 학자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정관동 가지고 조선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인용한 사례를 알아붙여야 됩니다. 뭡니까?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어떤 부분요? 도해파.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싹 쓸어버렸다. 원래 그 구절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들이 정부가 별장 조작한 건데 그 조작했던 거를 일단 자기들이 번역할 때는 뭐냐? 강개토항 비문의 도해파. 왜가 뭐냐? 바다를 건너와서 여기 임나일 부부 쓸었던 요 내용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인용을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 다음이 뭐냐면 가야를 임나로 만드는 작업. 자, 가야를 빼고 임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침략 명분을 다 만들어내죠. 그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나가미치요. 저런 양반들. 저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임나가 가야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 사이 부분이다. 논리 잘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역사를 전쟁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역사학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명분을 만들고 역사적 논리가. 일본도 똑같은 논리로서 역사학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어때요? 조선을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다 만들어내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임나가 가야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다. 뭐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논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쭉 나와서 보면요. 그 다음 이 논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서다소기치. 유명한 인물이죠. 이 양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양반은 원래 일본서기의 신궁항호편을 어떻습니까? 우습게 보고 어떻습니까? 헛소리다. 원래 이 양반 양심이 그냥 초기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서기 그런 거 다 읽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전부 다 개개한 헛소리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거 딱 발표하고 난 뒤에 무익들이 칼을 가지고 갑니다. 일본의 무익들이. 지 양반 전부 칼을 가지고 들었대요. 칼을 들내니까 어쩌랍니까? 그냥 무릎 꿇고 그 논리에 이제 쉽게 따라가기로 하면서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 양반이
그러면서 추정하는 것이 뭐라느냐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초기를 뭔지가 이거 보세요. 삼국사기 및 고대 한국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서이므로 절대로 보지도 말고 참고도 하지 말라. 요걸 이제 나세워가지고 일본 서기를 읽게 만들고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읽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요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별로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의 모든 논문의 대부분이에요. 누가 주장합니다? 바로 서다 소피치입니다. 자, 이 양반이 주장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나가는데,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1920년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문화 해석사기 때문에 딱딱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1920년에 우리나라 지금부터 100년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아이들을 앉혀놔놓고 일본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들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인나가 이제 우리나라 가야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정서 자료가 있다. 가계토함 기문하고 정경대에서 타피, 진경대에서 타피, 삼국사기, 강수열전 이렇게 가야라는 임나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즉 임나가 너희들 조선에 가야라는 뜻이다. 이걸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그때 카리큘럼입니다. 요래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어린이들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가야가 우리나라 임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돼.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 풀어놓고 강의하라면 요거 인용해요. 요거. 우리나라가 임나가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런 데서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 놈들이 교육 크리로 만들어 놓은 걸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어요. 미치 관장하면 들어가 보면 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돼요.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거 아까 나오죠. 기문을 이제 바꾸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시죠. 이게 자 기문 등장한 일본서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서기 책이기 7년 연대로는 513년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장수를 뭐라 주장합니다. 장수를 반파하고 주장하죠. 자, 이래서 이걸 갖다 쓰는 건데, 이거 장수가 반파하고 나머지 기분이라 주장하는 거 우리나라 교수가 요 일본서기 요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쓰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을 안 가르치죠. 왜? 이 내용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자, 일본서기에 반파하고 기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날, 반파국이 직지를 보내어 직권을 바치고 기분 땅을 청하였으나 기분 추게 안 한다. 자, 청하였다. 누구한테요? 외왕한테 청하였다는 겁니다. 외왕한테. 자, 반파국에 대해서 그런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돼요. 장수를 다스렸던 그쪽 지역 책임자가 외왕한테 가서 뭐냐? 뭐를 달라? 남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외왕한테. 근데 외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요 기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이런 역사 있어요. 여러분들? 장수의 책임자가 외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저 남은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무릎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외왕이 안 줬다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 딱 빼고 뭐죠? 아, 반파가 장수고 기문이 남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 안 가르치고. 자,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반파국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뭐죠? 보면 이제 장수가 이런 나무를 따먹었던 사건이 나와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성김이 여기 나옵니다. 자, 반파국이 신의 나라의 기문이라는 백제의 나라의 백제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했습니다. 어떻게 바라올 건데 다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라고 외왕에게 알렸다. 여기 일본서기 내용이에요. 일본서기 내용. 자, 아시겠죠? 장수가 어떻습니까? 백제에 속해 있던 남원을 갑자기 따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하는 걸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걸 어때?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바다에 건너가지고 외왕한테 한대요. 아주 못된 어떻습니까? 못된 장수가 남원을 뺏어갔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누가? 여러분들. 백제가 가서 외왕한테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겁니다. 소리가 맞습니까? 하도 우리 역사학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진행만 반파하고 기문을 갖다 가지고 기문이 남원이고 반파가 장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 깔려있는데 그분의 글을 보면 제가 보면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여러분 반파 기문에 쓴 책 이건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돼요. 내가 제가 이런 건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반파와 기문에 대한 기사, 신문기사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소설이에요. 아무 근거
수가 없어. 역사는 여러분들 중요할 때 역사는 저희들 어떻게 배우면 지금도 제가 융합고고하게 지금 있는데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역사를 하나로 증명할 때 뭐입니까? 가장 1차 사료입니다. 사료, 문헌. 그 다음이 고고학이에요. 요 두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사료에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고고학으로 증명이 되느냐. 요걸 해야 되는데, 남원이 기문이라는 거요. 사료 없어요. 고고학 없어요. 장수 반파라는 거, 문헌 없어요. 고고학 없어요. 오직 있다는 게 뭡니까? 장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화가 엄청나게 많다. 동화가 100몇 개 나온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도 동화 그림 못 만들었어. 근데 그때 장수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산에 있는 장수인데, 거기서 동화를 100몇 개를 운영했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넘어섰어요. 국력이. 이런 말 안 해. 이런 걸 좀 장수 있는 분들이 이거 듣고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야. 왜? 장수가 동화가 그때 100개 이상을 했다고. 그럼 그 말은 솔직히 깨닫는다고 돼요. 그 장수가 그 시대 때 고구려보다 국력이 강했다 이거예요. 백제보다 강했고 또 진철소까지 나왔다면서. 진철소 여러분들, 진철소는 지금으로 한다면 포항진철입니다. 신라에도 백제에도 가야에서도 진철소 그리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장수만이 진철소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장수가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넘어서 대국이었어 그때. 근데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잖아요. 왜? 그 말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것을 짚어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본서기 지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셨죠? 반파하고 기문은 외화만대에서 복속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지까지 어때요? 외화만대 무릎 꿇고 사정하는 존재로서 일본서기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느냐? 그런 내용은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은 유사사학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 듣지 말라고. 듣지 말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 그 역사책이 다 나온 거라고. 요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또 시민들, 국민들은 와, 중국 책이 다 나오는데, 중국 책이 다 나오는데, 일본 책이 다 나오는데, 또 믿고 가요. 원문을 확인 안 해. 원문을 확인해놨는데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 해설사기 때문에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남원이 기문이라고 장수가 반파라고 역사책에 중국책에 기록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양직공도입니다. 양나라의 직공도예요. 양나라의 직공도. 양나라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물건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 나라 어떻습니까? 사신들이 모습을 다 그려놓고 그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직공도입니다. 그러면 양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또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이 양나라 때 직공도라 해가지고 요거 좀 보면요. 양직공도에 뭐가 뭐냐? 우리나라의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했던 분이 뭐랬습니까? 중국의 양직공도에 보면 남원이 기문이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양직공도에 그 남원이라 주장하는 그 원문입니다. 자, 이게 보시죠. 백제에 관련되는 건데, 자, 백제의 치성이 뭐냐? 치소를 고마라 부르고 그것을 음이라 부르는데, 음은 뭐다? 음을 담노라 부른다. 그런 담노는 중국의 군정과 같다. 그 담노가 몇 개이다? 22담노. 일본이 뭡니까? 백제가 22개의 담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담노. 그리고 중국의 군정과 같은, 여러분 중국 군인 아시죠? 중국의 군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촌동네가 아니에요. 촌동네. 자, 이렇게 비교해봐요. 백제의 담론은 중국의 군인과 같다는 군인의 크기가 어때요? 큰 거는 우리나라 남북한 크기보다 더 큽니다. 작은 건 우리나라 남한만 하고. 그런 것을 백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22개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22개의 담론을 전부 다 지금 어디로 만들어버렸는지, 백제가 충청도에 있었으니까 충청도 근처 밑에 22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도 밑에 중국의 군령 같은 22개의 땅이 있어요. 코미디죠. 완전히 코미디. 이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백제는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건너 월주까지 비기가 왔다고, 월주, 월남까지 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월남까지. 이 백제는 뭐냐? 우리나라 동국이 있으면서 담로국은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중국 해안까지요. 거기는 담로로서 다 중국책에 거기는 백제가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백제를 연구하는 인간들 중에 한 명도 나서가지고 그 중국의 수많은 사서 속에 백제가 중국 땅을 다스렸다는 그 기록을 인용을 안 합니다.
한성백지 박물관 서울 가도 돼요. 거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수천만을 쳐먹는 놈들이 지금도 한 놈이어야 돼요. 한 놈도 나서가지고 백지가 중국에 땅을 어떻습니까? 그 소굴 건드렸다는 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아, 거기는 그냥 중개무역했지, 교역했지, 이렇게 장난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2개가 있다고 적어줘. 거기 22개는 뭐다? 더 중요한 거죠. 22개의 담대는 누굴 보냈다? 자진을 보내고 종족을 보냈다. 왕들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쓸다가 나와요. 22개의 나라에. 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방소국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문 더럽게 공부 안 합니다. 또 한문을 많이 공략을 명작을 다 배우시는 분들도 역사를 모르고 번역을 못해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백지가 뭐죠? 왕이 있는 곳이 황제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 22개의 담로가 있고 그 담로 밑에 뭐냐? 방수국이 나옵니다. 방수국. 이 방수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방수국. 방수국 뭐냐? 방수국은 뭐다? 방수국에는 반파도 있고 탑도 있고 다라도 있고 이 다라가 여러분들 지금 뭐냐? 합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합천이. 이게 합천이고 상사문 나오죠? 상사문이 바로 남원이라 주장합니다. 여러분, 양지공도에 남원이 기문이라는 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자꾸 풀러내. 아, 중국 측에 보면요. 아, 기문이라는 남원이 기문이라는 책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요리는 거 봐버려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었을 때 뭐랍니까? 양지공도 갖다 내놓고 그 교수님 불러놓고 교수님 해석해 보세요. 이런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양분들이 앞으로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국민과 시민들 장난 안 치고 가지고 시민들 우습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무식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양지공대 어디 나머지 기문이라는 말 어디 있어? 여기에 상사문이 있는데 이 상사문을 일본 학자들이 뭐랬습니까? 아, 이 상사문이 기문인데 무슨 얘기가 돼? 그 기문을 어디로 찍었습니까? 남원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갖다 쓰는 게 뭐냐? 양지공도에 남원이 기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 말입니다. 양지공도에 남원이 기문이란 말 없습니다. 상사문이고요. 이 상사문이 남원이란 말도 없습니다. 일치 없습니다. 그래서 다라 보세요. 다라가 이름이 사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신라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신라, 이때 신라는 북풍왕식이에요. 북풍왕식이는 여러분 국사 측에 배웠던 신라가 이제 법령을 지정하는 시기입니다. 신라가 아주 탄탄대로 있는 나라였는데, 자, 이 사라가 그때 신라이다.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북풍왕이 어디입니까? 백제의 방소국에 있었다. 백제의 왕에서는 담로도 아니고 담로보다 더 작은 구용국이죠. 아주 작은 시골 동네. 시골 동네가 이 사라가 신라였다. 안 됩니까? 이때는 신라는 어떻습니까? 북방 시부터 신라가 일어나요. 강력한 신라로 나가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갖다 붙입니다. 아, 이 사라가 신라라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럼 어때? 재미난 거죠? 그때 합천이 다르라면 합천하고 신라하고 맞먹었다는 뜻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응? 있을 수 있는 스토리에 이게. 자, 그리고 하는 보십시오. 중국 책에 하는에 보면 또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까? 이건 자꾸 이야기해요. 아, 우리 교육을 여러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참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교수님 와가지고 강의할 때, 그 교수님이 오면, 하는이, 중국에 하는애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나머지 기문이라고 또 있다고 주장이 나옵니다. 그게 다 써놨다고. 여러분, 하는애 원문 보십시오. 하늘의 원문은 발지지에서 말하기로 문지나 백제 이야기입니다. 동쪽 빙기로부터 나오고 기문화가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의 남쪽산에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여기서 기문화를 떴으면 기문화 나오는데 이걸 뭐입니까? 이름을 학자들이 뭐예요? 아까 금수령이 온 거라니까. 야, 기문화다. 기문화인데 글자는 틀린데 발음이 같죠? 기문이잖아요. 기문. 그래서 이 기문이 기문화가 기문이다. 나머지라고 적을 찍은 겁니다. 지금 코미디. 이 기문이 기본색이 기문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강에 흐르는 기문화는 어떻습니까? 딸에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가고 이 기문화를 뭐냐냐? 금수령이가 바로 섬진강이라고 비정합니다. 섬진강 위에 남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기문화가 섬진강이라는데 여러분들 섬진강은 여러분들 그러는 거 수기를 보십시오. 예미섬에서 내려서 열을 빠지죠? 순천으로 열을 빠지죠? 자, 앞에 원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문이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되어 있죠? 동남쪽으로. 자, 남쪽 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섬진강 보십시오. 북기를 가지고 보시면 섬진강이
동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이거 보시죠. 자, 섬진강은 서남으로 빠지죠. 서남으로. 여기서 남쪽에다가 요리를 가죠. 이렇게. 요리 가잖아요. 그런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런 자체가. 자, 그러면서 동남아 해입니다. 쭉 밀어나오는데, 이거 보기 자기들이 일본 학자들 금수령이도 섬진강 흐름을 똑바로 안 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을 가지고, 섬진강 위에 남은 있으니까, 섬진강이 앞에 뭡니까? 하늘에 있는 기문에 있는 거다. 왜? 기문이 바람이 갔잖아요. 한자는 들지만도. 여기가 바로 기문 남합니다. 섬진강 위에. 이렇게 점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논문을.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요건데 보면요. 자, 섬진강 수변의 이름도 보시다시피, 자, 위에 앞에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때요.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여러분들, 동남쪽으로, 나라의 남쪽 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요리 흘러가지고 요리 빠진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섬진강은 어디로 간다? 동남쪽에서 흘러가지고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빠집니다. 그죠? 요리 가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돼요. 금수령이 주장하고는 다른 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그때 이제 남원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쪽에서 이걸 봤어요. 보고 바로 또 고쳤습니다. 뭐냐? 처음에는 이게 김문화가 섬진강이고 여기서 남원이라 했는데 제가 이게 남원에 가서 이강이라니까 저쪽에서 여기가 김문이라 추정했던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뭘 했느냐? 아, 여기가 아니고 진주난강이다. 여기 나왔습니다. 진주난강. 진주까지 떨어져요. 진주까지. 진주난강의 수기가 이 앞에 있던 요거 이거다, 요거 이거다.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댔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런 경우인데 논리 자체가 그냥 시민들이 파고들면 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찬선교 일본 책에 나온다죠. 일본 책에. 그럼 또 우리나라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이 들으면 일본 책에 나온대야. 그러겠죠. 자, 일본 책이 어느 책이냐? 신찬성시록입니다. 일본의 성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임나국에서 아래 길을 저희들의 나라 동북 쪽에 임나의 동북 쪽에 상파문지가 있는데 상파문, 중파문, 하파문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남원에서 교육할 때, 남원에서 기문이라는 추정할 때 요 자료를 썼어요. 신찬성시록에 남원이 기문으로 나온다고. 여러분들, 저기 남원이 기문이 어디 나옵니까? 없죠? 그냥 원문은 어떻습니까? 임나국에서 아래 길을 저희들 나라 동북 쪽에 상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했습니다. 이 상파문이 뭐다? 이 파문이 기문이다. 여기 나와버립니다. 사문이 기문이고 파문이 기문이고 한자 틀리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기문이다. 이런 식으로 놀려가지고 이 파문이 뭐다? 이 한자가 붙잖아 원래.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남원이다 이러시죠. 근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나의 동북 쪽에 있다 했죠. 여러분들 남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말대로 한다면 남원은 임나의 동북 쪽, 가야의 동북 쪽에 있어야 돼요. 가야의, 그죠? 임나가 가야라면 어떻습니까? 임나가 가야라면 임나의 동북 쪽에 남원, 지금 말하면 기문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논리가. 그럼 여러분들 지도를 펴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원의 위치를 보십시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돼요. 여기가 가야고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남원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가야라면 임나가 여기라면 임나의 동북 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포항이죠, 포항. 이게 뭐냐? 남원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 포항 쪽에 있어야 된다. 포항.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야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거짓말 안 하는데 시민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지 않습니까? 전에 이게 이것 때문에 남원에서 토론을 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그때 참여한 이도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뭐랬느냐? 이번에 아마 전라남도 천정사 사건하고 연결된 거였어요. 제가 그거 듣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았는데 이번에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도학 교수가 뭐랬는지 압니까? 만약 전라남도가 임나가 되면 전라남도가 여기가 임나가 되면 남원이 바로 동북 쪽이 됩니다. 요리 발언했어요. 남원에서 요게 요번에 전라도 천정사에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를 여기를 임나 사인으로 만들어서 임나 사인의 동북 쪽에 나옵니다. 요렇게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그 논리 깨고 다른 데로 넘어가버립니다. 다른 논리 또 만들어내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남원을 계속 기문으로 주장하는 데 보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본 집회의 저 유명한 신궁항호입니다. 화자를 건너가지고 어떻습니까? 신라 백제를 식민지로 삼고 가야에 봉구를 뒀다는
그 내용이고, 여기는 보시면 1923년자리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보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1923년 조선 총독부책에 뭐가 나오냐면 한반도의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1923년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그냥 다 그때부터 벌써 어때요? 한반도 북쪽은 쉽게 말하면 중국 땅, 한반도 남쪽은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1923년에 벌써 다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케마스 이 양반 아까 나오죠? 스케마스가 금수령에 이어가지고 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보면 알라를 어디요? 하만. 지금 하만 박물관 가봐요. 알라라고 자기들이 써놨어. 여기는 알라라고. 누가 붙였습니까? 알라 정말 총괄하죠. 자, 이 일본서기 지명은 전부 다 어때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도 이 양반이 다 붙였거든요. 이 양반이 쓴 지명을 거의 다 얻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고성 가보면 돼. 고성은 여기는 이제 고차 창원이라는데 최근에는 이 고차가 뭐다? 일본서기의 고차가 고성이라가지고 고성 박물관 가면 자기들 고차국이라고 설명을 또 붙여놨어. 미치겠어요. 일본이 큰애도 안 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다 만들어져. 전부 다 일본서기 민나이 공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학교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 임나 헌망사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지명에다가 그거 하다 붙인다고 그 이유로 수경근대적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 양반의 무시무시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랬습니까?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이며 부한말의 한국병합은 고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서기 지명을 경상도 전라도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 양반의 이 지명은 뭐다? 전라도 경상도가 옛날에 일본의 200년간 식민지 땅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서 일본서기 지명을 갖다 붙이고 어떻습니까? 다 지금까지 통용돼가지고 지금까지 남원이 필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논리 속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편성한 변명이 없으니까, 변명할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 그죠? 뭔 말입니까? 임나의 공부는 옛날에 한일 공동협정으로 다 폐기됐다고. 폐기된 적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왔거든요. 일본 교과서에 임나의 공부는 100% 다 정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나의 공부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번에 기문으로 돼 유네스코 등기되면 진짜 일본은 전부 만말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것도 유네스코에 전 세계에 인정받게끔 되었습니다. 남원을 기문으로 합천을 나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인정받아 버리는데 일본에서도 못할 일을 한국의 학자들이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자, 그리고 이 양반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 양반 알아둬야 됩니다. 다나카 도시야키입니다. 우리나라 다이아스 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역사에 한국 역사에서 살았다는 양반이에요. 제가 보면 아이고요. 이 양반 일본에 가서 이 양반 책을 샀는데, 고대사 이거 앞으로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고대사 보면 미쳐버립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한사군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다 알아보는 거. 일본에서 이 양반 쓴 책을 봅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 양반이요. 평생을 한국사를 위해서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뭐라 했느냐? 그 가야가 우럭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럭 12곡이고, 우럭 12곡을 가지고 뭐라 해요? 또 이용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 이 12개에 어떻습니까? 곡이죠, 원래. 곡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저 곡이 국이다. 나라국이다. 저 12개의 나라, 곡이 12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밑에 뭐가 나옵니까? 삼기물 나오죠? 삼기물, 하기물, 이걸 가지고, 뭐 비슷해요. 아까 시간에 들었죠? 기물, 뭐하고 비슷합니까? 기물하고 비슷하잖아. 한자를 풀리는데 비슷합니까? 기물. 그 다음에 이게 기물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기물, 하기물 가지고, 하나는 남은, 하나는 장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걸 순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써볼까요? 자, 음악, 이거 보세요. 순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르 12곡을 해석하는 것을 노래 나옵니다. 노래예요. 노래, 춤이고, 탁이고,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술 절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저거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만 였대요. 우리 12곡이 12국이라는 거라 미치 반정하는 게. 근데 음악을 아는 사람은 야 그거 아니야. 무슨 나라야. 그냥 뭐 이거 돼. 화학기고 노래 행식을 이야기한다. 최근에 논문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상하가라도는 수전농업 환기 한가 있고 상가라도는 수전농업 한가가 끼리지고 다 나왔잖아요. 12개에. 근데 이게 뭐라는 게 이게 나머지 장수라는 거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게. 아무 상관없는데 오직 비싼 게 뭐다? 기물. 비슷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으로 정하는데 이게 왜 이야기하는지 알고 그랬습니까? 지금 깜판 방문단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분에 앞에가 지금 깜판 있죠? 박물관에 보셨죠? 깜판에 가보시면 층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층테이프. 저기에 원래 뭐 써놨다? 기문. 일본석이 기문으로 써놨다가 돼요. 기문으로 써놨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빨리 기문 빼라니까 어쩔 수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안 빼고 다른 글자를 잡아내놨어. 어떤 글자 잡아놨을까요? 뭘까요? 기물로 잡아내놨어. 아까 우르 12곡 있죠? 상기물, 하기물 그거에 기물로 딱 지어 붙여놨습니다. 이걸 붙여놨다가 시민들이 증금으로 간다니까 전부 다 증기표를 붙여놨어. 증기표를.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양김 대표님이 전화를 했는데 남부시청 회장님이 전화했는데 지금 간판 바꾸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 맺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간판 다 빼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걸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저희 양반들 기문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고 주장하는 게 기문입니다. 상기물, 하기물인지 아시겠죠? 제 양반들이 주장하면 우리 12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거는 12개의 나라가 아니라 곡이다. 아니, 강의를 듣더라도 주장을 듣더라도 음악을 아는 사람 주장을 들어야지. 개꿀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냐. 그 12개 노래를 12개 나라로 해석하는 놈들 그 이야기 들을 수가 있냐고. 저번 연구가들이 그거는 나라가 아니라 악기 형태고 성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문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물로 해가지고 그동안 또 깜판을 또 붙여놨습니다. 자, 요 행실을 잘 아시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해설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요 문제 부딪힙니다. 앞으로 기문이야 기문가지 이게 가지고 부딪히면 오늘 이 강의 들은까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발언을 피해야 돼요. 자꾸 발언은 뭡니까? 이분석이 오늘 지명 있죠? 갖다가 입혀주고 야 읽어봐. 네가 사람이라면 이게 맞냐 이게. 이렇게 나가야 그분들이 말 안 하지 어떻습니까? 그냥 말 가지고 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는 원문을 들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은 뭐냐? 자,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양기공도의 상사문은 한은의 기문화. 한자 보십시오. 다 틀리죠? 자, 양지공도의 상사문하고 한은의 기문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소식의 상파문화 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파문이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글자가 다 틀린데 저것이 똑같은 어떻습니까? 기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르기의 상기물은 거다. 일본식의 기문이다. 저 외왕이 통치하던 땅이고 그것이 바로 남원이다. 그리고 외왕의 땅 기문 옆이 바로 방파인데 그것이 바로 장수다. 요 논리입니다. 아마 이 강의 이제 장수기신 분들도 듣고 계신 건데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남원을 지금 제일 먼저 기문으로 주장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누가 나옵니까? 안 금수령이 보여요. 나오죠, 금수령이 나오죠. 승주각으로 말하면 세이마스 야스카스. 아까 제가 앞에 들었던 기분들이 어떻습니까? 남원을 이쪽으로 기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결국 뭐냐? 조선 총독부 전환론자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남원을 진짜 남원의 옛날 지명을 찾아줬다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죠? 고맙게 남원의 옛날 지명이 기문이다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웁니까? 근데 뭐 때문에 붙였다? 정한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한반도 남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일 포인트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남원이 선택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폐기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알면서 계속 주장하냐 말이죠. 반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파 어떤 분이 물어보신 분인데 반파 일본 서기의 반파 내용입니다. 반파 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월에 반파가 작한 대사의 스물사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사가 하동이라 주장합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다 만들어놨어요. 하동인데 하동에 성을 쌓아서 만에 연기를 했다. 여기 보세요. 공무 나오죠. 이 장수를 반파로 주장하는 양반 여기에 필이 꽂힙니다.
일본 서기에 공무가 나와요. 공무와 저자들도 일본에 대비했다. 근데 이 말은 절대 안 해. 지금까지 이 순간도 요 말 안 해요. 요 말 안 해. 오직 뭐죠? 장수에 공화가 많다. 그것이 뭐다? 반파라는 증거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서기는 어때요? 봉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무엇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화를 만들었다잖아요. 장수에서 일본이 뭡니까? 장수에서 일본이 뭐예요? 안 보여요. 금수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전파방위까지 늘려야 돼. 일본을 보려면.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시력이 좋았으면 장수 산 덕유산 쪽이 다그 쌓인 그곳에서 일본이 움직임을 봐야 일본이 움직인다. 풀필요자.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 장수가 반파라고 주장하는 논문에 보면 일본 내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일본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소설이 나옵니다. 그때 백지가 들어가 신라를 어떻게 하고 그런 역사 상상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사료는 중요한 거, 역사는 증명하는 거 사료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논문은 사료에 없는데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은 돼. 그건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민들이 그걸 따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지더라고요. 당신이 소설 썼네. 이 근거까지 와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 서기에도 이 기록이 있는지까지 와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거. 자, 반파가 누구를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신라를 핍박했어. 야, 이런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장수군인들이 보면 약간 기분이 어쩌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필치를 말씀드린다. 여러분들, 저 시대 때 몇 년이가? 책이 8년 초, 이 시대 때, 자, 연대기로 보면 514년입니다. 514년 때 장수가 신라를 핍박했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 신라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본 열도에 우리 백제 신라가 가서 다 가야까지 획책 다 했잖아요. 자기들 소국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찌그락찌그락 붙은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그걸 한반도로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무대로 바꿔놓고 지금 해석하는 건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원문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장수에 계시는 분들은 이 원문 반드시 알고 어떻습니까? 군수님하고 말씀 때 이거 보셔야 돼요. 군수님 우리 이 일이 진짜 있다면 진짜 기쁜 일입니다. 와 왜? 우리 장수가 신라를 핍박했답니다. 500년 때 이렇게 기쁜 일이 역사에 있다면 진짜 이건 진짜 있어요. 복원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없잖아요. 그 봉화도 이러면서 봉화도 일본에 대비해서 봉화를 만들었지 장수에서 일본을 대비할 이유도 없잖아요. 일본 놈들이 제일 많이 쳐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나무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쳐놓은 데가 여기야. 나무 타고 배 타고 들어오면 좋았거든. 여기만 쳐놓지 언제 장수까지 들어가 일본이. 자, 이런 걸 아신다면 역사에 상실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의 반파도 결코 장수가 아니라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강 교수님 그때 답변한 게 이겁니다. 일본 서기에는 반파가 기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을 백지어 쌓았고 일대 이용한 것이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토론회 때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일본 서기 원문 보여드렸죠? 원문에 저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일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서기 없는 내용을 이분은 답변했어요. 3년을 백지어 쌓고 이런 기록이 없어. 일본 서기도 없고 우리나라 삼국 사기에도 없어. 근데 왜 이게 있다고 나옵니까? 일본 서기는 있다는 거요. 이때 이용한 것이 공화인 것입니다. 아, 일본 서기는 일본을 대비해가지고 공무 만들었다는데 무슨 백지가 나와? 일본 서기하고도 배반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소설이에요. 이걸 우리 남은 토론회 때 답변했어요. 저렇게. 그럼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없는가? 왜? 이분은 제가 딱 그 현장에 있으면서 뭘 들었냐? 야, 저기 오늘 앉아있는 저 사람들 몇 사람 나왔는데 제가 본 게 돼. 저 사람들 일본서기 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들 일본서기 읽었다면 저런 말 안 할 건데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자, 이런 걸 보시고요. 그때 여러분들 장수가 반파로 주장하니까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서가지고 다 헛소리라고 출연했잖아요. 다 가짜다. 어떻게 전국가에서 공수 운영했냐고 다 이렇게 전문위원까지 나서가지고 장수가 반파가 아니라고 다 주장했잖아요. 이분도 주장하고
교사까지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똑바로 해라. 그런 거 없다 역사에. 이렇게 주장하고 장수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뭐 작가도 나서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관청의 주장인가? 사학자의 논문이 가지고 흑막이라고 언제 장수가 반팔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어때요? 지금 최근에도 장수가 반팔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왕의 그게 좋은가 봐요. 그리 가는 게 외왕의 국가로 가는 게 올해 그리 가는 게 좋은가 봅니다. 지금 가서 장수에서 찍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을 볼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일본이 안 보여요. 아무리 가서 봤는데 차적기 좋습니다. 일본이 안 보이고요. 사진 너무 까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안 내놨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 들어보시죠. 얼마나 코미디티를 이걸 이번에 힘에 가서 힘에 언론 대표라든지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힘에는 지금 뭐냐? 지금 남원을 기본으로 주장하는데 힘에는 어떻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서기에 남가라라고 주장해요. 일본 서기에 남가라라고. 그것도 어떤 학자가 나서가지고 자기 논문에 일본이 남가라라는 걸 밝혔다고 해가지고 이거 논문을 쓰고 난 뒤에 온라인에 전부 다 100% 도배해놨습니다. 이 양반 글만 떠요. 남가라 친 것때 이 양반 글이 쫙 떠가지고 힘에는 남가라, 일본 서기 남가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지가 기가 차가지고 전에는 그냥 이런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자 했는데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번 전시회 그 보여줬는데요. 일본 전시회 2번이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그것이 우리나라 힘에 들어와요. 그 내용을 공개해줬는데 이제 남은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뒤에 보여줬는데 자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학자가 공부하는 것이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학자가 뭐냐면 보십시오. 임나가라 총발서가 고대 수산이라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냐? 자, 임나가라가 보이는데 이게 강해토항이 임나가라의 입자가 남쪽이고 나가 땅이다. 그래서 남쪽 땅 가라기 때문에 뭐냐? 남가라기 때문에 이것은 강이다. 임은 남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자 잘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에다가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자, 사기 정의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사기 정의라든지 쭉 나오면서 자, 남쪽은 있냐, 남쪽은 있냐, 이런 남강이 있냐 쭉 나오죠. 이 양반이 논문에다 이걸 다 갖다 씁니다. 사료 1, 사료 2 해가지고, 자, 거기다 정인의, 정인이 추리에서 풀을 나눴는데, 어떻게 했냐? 쭉 해가지고, 남방은 임이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남쪽이 임쪽이라는 뜻이죠. 임이라는 뜻이죠. 전부 다 해석을 어렵니다. 남방과 임.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한자 기본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남쪽이 임방이다. 남쪽이 임방이다. 그러면 남쪽이 임이니까 임나는 남쪽에 아니야. 반대 그래 되겠죠. 요렇게 심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문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냥 볼 때는 남쪽은 임야가 나오죠. 남방은 임야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십시오. 원래 보면 사기 백고통을 보겠습니다. 남쪽은 임야가 맞는데 임은 맞는데 임의 뜻이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뭡니까 보면 양기가 뭐죠 보면 둘러싸가지고 생명, 뭐냐, 지명, 내니와 보리를 어떻습니까? 크게 키우는 것을 임이라고 합니다. 틀리죠? 해석이 틀리죠? 이제 달라지죠? 근데 이 양반은 이걸 해석을 안 해서 오직 보이는 거냐? 남쪽이 임야다, 임이다. 요것만 본 거야, 여러분. 근데 원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임의 뜻이 뭐다? 임이라는 건 남쪽인데, 남쪽에 임인데 그 임의 성질이 뭡니까? 양기를 가지고 만물을 어떻습니까? 키우는 내용. 남방이 따뜻하잖아요, 동서남북에.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보면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어때요? 남쪽에 보면 여기도 남방에 있냐 쭉 나오죠. 뭡니까? 약물, 생물을 키우는 거. 여름은 때. 그 양반이 한문에 기초만 알았다면 저런 논문을 절대로 발표 안 하죠. 왜? 그 논문은 제가 보면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한문 논문을 번역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틀려. 100%다 틀려. 논문하고 다른 해석을 다 해버리더라. 여기서 남쪽이 임야라, 남쪽이 임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쪽은 임인데 임의 성질이 뭡니까 보면 만물을 키워낸다는 뜻이에요. 임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남방자는 뭐다? 임은 어떻습니까? 한자로 보면 개인 인유, 생명을 드러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한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오직 남쪽은 임야다. 요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뜻 해석까지 가보자. 완전히 품이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는 진짜 솔직히 뭐, 저희 공부 안 하면 이 모르는 내용인데,
요번에 부산 저 김해에서 이거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 이거 방송 보면 앞으로 고개 못 들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이제 난간에 이야기 안 할게요. 거기에 뭐가 나오면 이 양반 인용한 거 보시게요. 정인의 주에 증인이 뭡니까? 줄을 따르는데 줄에 따르는데 자 사이지약 자 보십시오. 자 이 양반은 오직 뭐랬습니까? 남방할 입만 봤죠. 남방할 입만 남쪽이 입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김해가 남쪽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남가라다 이보석이 남가라다 논리를 잡았는데 한자 원문을 이걸 그게 증거다고 드러냈는데 원래 원문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문에 뭐가 나옵니까? 자, 동이족을 이야기할 때 동이족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동이족이 음악이 있어요. 동쪽에 서쪽 남쪽 서쪽 다 동서남북에 있는 동이족들이 음악을 가지고 있는데 동방에 있는 음은 씁니까? 동방의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음을 용이라고 남방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임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죠. 남방이 임이 아니라 남쪽에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힘이라고 부르는데요. 퍼포먼스. 근데 이걸 모르는 저 논문을 쓴 사람은 뭡니까? 남쪽이 힘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자, 이해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논문 보십시오. 자, 사이지하는 동방을 뭡니까? 이게 동방의 동이의 음악인데, 동방에서 동이족들은 뭐입니까? 여기 보시면 동이의 음악은 배라고 부르는 건데 남이의 음악은 임이다. 서이의 음악은 줄이고 북이의 음악은 금이다. 그래서 뭐냐? 임이란 뜻은 뭐냐면 팔을 들고 뭡니까? 동이족들이 퍼포먼스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줄이는 뭐냐? 도끼를 들고 금은 뭐죠? 왕패를 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것이 동서남북의 사이가 무슨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뜻인데 우리나라 학자가 뭘 했다? 이거 번역을 남방을 임을 어떻게 번역했다? 남쪽의 동민족의 음악이 임이라고 번역 안 하고 남쪽이 임이다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 논문을 쓰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어디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전부 다 김해를 남가라고 다 이 양반이 인터넷 도배를 해놨어요. 오늘 이후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 논문은 100% 논문이고 한자의 근본 자체를 몰라가지고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걸 논문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김해를 일본석이 남가라라고 지금 도배를 해놨는데 또 아무도 나서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 안 합니다. 물론 저 오늘 이 내용을 아는 학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동이족이 사이가 무슨 음악을 쓴다는 것도 아마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발표시키면서 했어요. 이번에 부산 가서 김해 가서 제발 이제 쪽팔리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남방이 여기 남방이 무슨 임이냐? 이게 남방 임이 아니라 남쪽의 동족의 뜻입니다. 남방의 동족들이 음악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걸 뭐다 활을 들고 하는데 그걸 임이라고 그런다. 요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냐고. 누가 틀렸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본서기 갖다 붙이기 위해서 별것까지 갖다 씁니다. 자, 이게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양반이 뭘 했느냐? 임나의 임은 오행에서 남방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바벌변경 무기계신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 임자가 요 임자입니까? 요 임자입니까? 바벌변경 무기계신인데 바벌목 병정화 뭐쭉 빼앗을 적어보면요. 임수는 뭐죠? 임수는 뭐니까 보면 임은 뭐입니까? 여기 오행에서 남방이 아니라 원래 임은 사람 임에 넣는 거. 이게 원래 오행의 임입니다. 그죠? 그 임은 뭐죠? 북방을 가르쳐요. 북방. 근데 이 양반은 어디서 음양 오행을 배웠는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양 오행을 배우고 나가지고 이 임자가 있대. 이 임자가 있는데 이게 남방이래요. 미쳐버리겠어. 이게 논문 내용이에요. 이게 통과돼가지고 지금 김해가 남가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맞는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래 이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버리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이제 준비를 해야 이유가 뭐냐. 일본에 이제 두 분의 가야 박물관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 김해로 들어오는데 그 내용 보십시오. 자, 일본에서 이제 QCS 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대로 우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가 나오냐. 자, 가야의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자, 서기 42년에 김수왕이 가야를 정복했다는 것은 검토해야 된다라고 밑에 해설이 조금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가야는 김수왕이 AD 42년, C 42년
서기 40인에 동국했다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 전시할 때는 뭘 했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가야 전시회가 도쿄에서 여기 교시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전라도 천연사 지금 공개하라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요번에 이제 뭐 전라도 국민들 들고 나버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전라남도를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일본 학자들이 인가사행으로 벌써 지도 다 확정시켜놨습니다. 가만히 이게 아마 요번에 전라도 천연사에 그대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 놓은 게 지금까지 공개를 못해요. 공개한다고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역적입니다. 역적. 전라도를 완전히 일본으로 팔아먹은 놈들이 이번에 탄생하는 겁니다. 전라도 천연사에 지금까지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시회 때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유골에다가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가야의 연대들이 일본에서 뭐라 하느냐. 우리는 가야가 AD 42, C 42, 서기 42년에 뭐 적으며, 서기 1, 뭐 적으며 1세기죠. 1세기를 이야기하는데, 자, 일본에서 가야를 설명을 합니다.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 한반도 중군남부에 흥했던 나라다. 근데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본에서 전시회, 두 번째 전시회 때 구체적으로 가야가 표기되는데, 가야는 뭐다? 3세기부터 6세기. 결국 뭐냐면, 김수로 무왕후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없었고, 3세기부터는 이제 김수로 가야가 시기 말하면 김수로는 없었고, 가야라는 게 있었다. 요것이 이제 일본 박물관에서 표기해가지고 전시가 이루어졌고, 또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게 철검이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철검이 뭐냐? 2세기 변환의 유물로 소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세기, 3세기 뭔데 1세기, 2세기, 3세기면 어느 시대예요? 가야 초기죠. 가야 초기인데 일본에서는 뭐다? 가야가 아니고 뭐다? 변환으로 표기했습니다. 결국 뭐다? 가야 끌국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수로 우왕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가 부정되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임나의 지명을 한반도에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죠? 삼국유사는 믿을 게 못 된다. 삼국사기는 이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 논리 속에서 일본에서는 자, 2세기, 3세기도 가야가 없는 걸로 표기가 되고요. 더 충격적인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이도희 소장님 강의 또 있다는데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일본의 천황과 뿌리를 이야기할 때 큐시에 사이토 바로 이유죠. 전방 풍매에서 이렇게 일본 천황가가 나왔다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뿌리는 여기서 나왔다고. 거기서 여러분들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서 나와서 투구가, 철무가 이거 나왔습니다. 이런 투구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투구가 여러분들 고려의 치산동에서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요때까지는 일본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자, 이런 투구가 또 어디 나오냐? 부산 연산동에서 똑같은 것이 발굴됐는데, 그때 일본 놈이 그걸 가지고 일본에 다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시할 때 조선의 것이라고 전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아, 이 부분이 뭐다? 아, 이 철로가 뭐 다약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주변에 전방 부분을 자꾸 발굴하는데 거기에 주변에 뭐가 나오느냐? 전부 다 이런 철로가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 보니까 일본의 학교도 싸늘한 분위기가 들고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도 싸늘한 분위기가 돕니다. 왜? 일본의 천황가의 대부분의 철무가 가야코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게 스토리가 처음에는 뭐다? 가야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철무를 받았다. 이리 되잖아요, 논리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철무가 이런 철무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리가 가야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논리를 바꿉니다. 일본에서 수출한 걸로 바꿔. 일본에 수출한 걸로.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일본에서 나오는데, 그 철무에다가 넣으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금으로 발라줍니다. 똑같죠? 철무가. 자,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나라 이전에서 나왔습니다. 나라 이전에서 우리나라 지상동 부분에, 가야고 부분에 똑같은 철무가 나라 이전에서 나왔고요. 자, 이거는 고려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남 공에서 어떻습니까? 철무가 또 나왔습니다. 그 일본에서 나온 철무 보시면 뚜껑 보십시오. 형태는 약간 틀리더라도 밑에 창하고 어떻습니까? 뿌에 만드는 방식이 똑같죠? 요거 가지고 남원에서 아마 남원역 경남도에서 또 이거 가지고 싸웠죠? 이게 이거하고 요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야학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돼요. 왜 틀리냐? 이거는 철모가 요리들이 왔지 않습니까? 칠ペー지, 요거는 칠페이지 요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학자가 그리 주장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아, 이 철모가 칠페이지 요리 같은 줄이 같은 형태는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차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천황가의 무덤에 계속 가야 철모가 드러나니까요. 논리를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볼까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아까 세이마스 야스카자고 했습니다. 아유카이 부산오시나 잘 알아야 될 게 이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를 그 시해했던 인물 중에 한 놈입니다. 이 양반이 조선의 지리 지명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지명을 땄을 때 여기다가 뭘 갖다 씁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갖다 붙인 인물이 또 이 인물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역사를 해가 여기다가 이 두 양반이 붙인 작품이 이거예요. 전라도하고 경상도로 완전히 일본의 임락을 만드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가야는 없어져 버리고 저 지도가 여러분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쭉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일본어로 잡아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일본어를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토론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요거덤을 배제해가지고 일본 학자 몇 명을 부릅니다. 그래야 가야 토론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초청받던 사람이 다나카 아키라는 사다대 명의교수입니다. 이 양반을 불러놓고 가야를 토론시키면서 가야에다가 인나 지명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붙여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뭐냐? 일본의 학자가 뭐죠? 세이마스 야스카스. 인나 사인 위치에 대한 지학설은 세이마스의 계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다. 자, 세이마스 야스카스가 이야기했던 어떻습니까? 부산을 랑가로 주장하고 이런 내용, 전라도로 어떻습니까? 인나 사인으로 주장했던 그 내용을,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초청하는 학자가 하는 말이, 자, 세이마스의 계대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인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 학계에서 세이마스를 지지하는 인물은 이들은 정부합니다. 세이마스가 일본 인나일보부서의 입장이니까 그가 세운 인나사인 위치설을 수정해야 한다면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세이마스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양반이 주장한 학문은 개성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양반들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학자들이 우리나라에다 풀어놓고 강의를 시켜요. 그런 게 가야가 인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세이마스 야스카스를 비판하면서도 이 양반을 인정한다 했잖아요. 요래가지고 만든 작품이 여러분들 전라도 경상도가 인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논리 이런 걸 보여주고요. 아까 다나카 도시학교 기억하시죠? 이 양반에 대해서. 자, 이 양반 책은 일본에서 가보면 벌써 전라남도로 여러분들 인나 사행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 학자들 연구 안 합니다. 이 양반 주장한 거 그대로 어떻습니까?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면 전라남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인나 사행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전라도 지변사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일본 교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교과서 보시면 전부 다 임나 일본부 다 임나가 다 살아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임나라는 의미는 임나 일본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의 임나는 뭐라죠? 임나 일본부가 없는 임나라고 주장해요. 일본에서는 임나는 뭐다? 임나 일본부가 있는 임나라. 그러면 적어도 임나 일본부가 있든 없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를 의식한다면 임나라는 내용을 안 써야 되겠죠. 왜? 일본이 임나를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임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가야가 임나로. 근데 일본에서 지금 임나를 뭘로 써요? 자기들 옛날 속국인 임나로 교과서에 다 표기를 해놨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 일본부는 폐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나를 갖다 쓸 수 있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남원이 기문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남원이 기문이 되면 일본 교과서에 임나가 맞는 말이잖아요. 왜 명분을 줘, 명분을? 그리고 동북공정의 명분이 뭔지 압니까? 왜 우리나라 북한 땅이 왜 중국 땅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이만조선 한 4분의 1치가 평양이라고. 평양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도 어때요? 이만조선하고 한 4분의 1 있다고 지금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평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어때요? 약 400년간 평양에 남남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땅은 우리 땅 아니냐? 이 중국에서 유리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이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물론 이런 강의는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만조선 한사군의 원래 영토가 중국책이 어디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사서에 북경 위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그 책을 인용 안 해. 수많은 사서에 이만하고 남남궁이 어디로 나옵니까? 북경 위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양이래. 우리나라 학자들이 죽어도 평양이래. 그래서 이번에 또 문명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냥 누워서 똥 먹기죠. 야, 한국에서 남남군이 위만조선이 자기들 나라에 평양에 있다 한다. 그러면 북한은 원래 우리 중국 땅이다. 여기 또 북극등입니다. 그냥 백전백패로 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논리 속에서 여러분들 남원이 기문으로 등재되면 어때요? 일본 교과서가 맞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이 가야가 인다라는 것을 다 이제 증명해주는 논리가 남원이 김은 합천이 달아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일이고요. 자, 일본의 교과서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 임나라고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가 다양한 거 다 인정했고요. 이게. 그리고 아셔야 될 거,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2015년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폐기 안 했다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저시대 때, 저때 뭐냐면 우리나라 신문에 전부 다 뭐가 나오냐. 4대 신문에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고 다 떠들었어요. 국가 눈치 본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 폐기됐다는 기사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어때요? 신문마다 다 때렸어요. 임나 일본부는 이제 끝났다, 없다 했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도 안 변했습니다. 그대로 임나 일본부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학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학자 하는 말, 김영국 교수가 뭐랬습니까? 그저 일부 학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다. 임나 일본부가 폐기됐다는 것은 개인기, 임나 일본부는 결코 폐기 안 했다. 우리나라 일부 가야학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때? 시간도 안 먹혀요. 남원에서도 전에 이야기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는 말이 한일은 공동협정으로 저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고 요렇게 시민강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폐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료에 이 페이지를 짜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라고. 다음에 이거 이제 해설사 하다 보면 이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응하시라고 오늘 자료를 꾸며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이 합천이 달아 남원이 기문. 지금 우리나라 이거 보시죠. 고령하고 품에 하만 고성리기는 대가야, 등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요걸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등재했는데 합천하고 남원이 어중간하니까 달하고 기문을 일본서기 지명을 받아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다 그럼 나머지 고분부는 다 맞느냐?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는 요렇게 해놨는데 박물관에 요거 쓰고 있어. 정작 여기 있는 박물관에 가면 하마는 알라라고 쓰고 있고 고성은 고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 가보시면 비자바로 쓰고 있고 이게 원래 난가라 대성봉이 키면은 대성봉이고 난가라라고 쓰고 있고 이게 앞에하고 뒤에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앞에서는 요걸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하고 박물관에는 정작하고 요걸로 표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죠? 일본 속이 요겁니다. 일본 속이 임나에 관련된 지명이 가라, 남가라, 알라, 고차, 비자발, 가라, 김문국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이제는 막으면 막지 않으면 안 돼요. 학자들이 막아줄 거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가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강의 들으면 저 양반만 다 맞다고 그래요. 저 강의를. 그런데도 그 역사하는 분들 중에 아무도 우리를 변론을 못 해줍니다. 아시죠? 그 변론하는 순간에 그 양반은 역사학계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연구비 다 끊어지고 학계에 모든 거 다 끊어집니다. 그걸 누가 나서가지고 양심선을 하면서 위만조선 한사군이 우리나라 평양이 아니라 요서 쪽에 있었다는 거 누가 주장하고 이게 가야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주장됐다는 거 알면서도 누가 용기 있게 누가 나서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네, 자기들 밥줄입니다. 자기들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논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말 빠짐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전시회 때 뭐가 나오냐면 자, 이번 그 기록해놓으세요. 일본 전시회 때 어떻게 이제 논리가 바뀌냐면 아까 철모 있죠? 철모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이제 몇 군데만 하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5세기 때 일본 표기말, 일본의 박물관 표기에 보면 5세기 때 외에서 가야로 철기를 수출했다고 이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일본 전시회 때. 그래서 아까처럼 그 철로가 전부 다 떼요. 일본에서 다 수출해가지고 가야에서 쓰고 백지에도 다 썼답니다. 요렇게 요번에 일본 전시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시회가 이제 요번에 이제 히메로 온답니다. 히메로 온다는데, 자, 여러분들 남원의 위치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위치.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다른 콘텐츠보다 이 가야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리 정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 그 일본 서기에 어떻습니까? 그 기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면 그냥 말에 펴놓기가 넘어갑니다. 남원이 기문이라고 학자들이 다 증명했다고 요 주장은 제가 몇 번을 다 남원와서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한테 한 시청에서, 남원 시청에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학자들이 다 증명해놨다는데요. 여기 요 말만 들었습니다. 남원이 기문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남원이 기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또 가야가 임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야가 임나로 바뀐 그 정치적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기문을 막아야 되는지, 그죠? 하춘이 왜 달아가는 걸 막아야 되는지, 이거는 다분히 뭐죠? 정치적인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동국공주도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 논리 속에서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 이 문제도 결국은 이번에 독도 아시죠? 독도 최근에 어제인가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독도에 일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뭐다? 자기들 땅으로 이제 교육 들어가고 벌써 했죠. 그리고 무단 점령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지금 교육 다 들어갔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임나를 이제 일본에서 정식으로 들고 나올 때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동국공주처럼 똑같은 길가를 가지고 입 다물고 전부 다 뒤로 빠질 겁니다. 이만조선이 한사문이 평양에 있다는 그 주장 때문에 동국공정 당해가지고 북한 땅이 중국 땅이 된 것처럼 이제 가야가 임나라는 이 논리가 통과되어 있는 건 어때요? 정작 이제 중국처럼 일본이 나서가지고 야, 그 임나가 원래 우리 옛날 고대의 우리 영토다, 이런 논리를 폈을 때 일본에서 과연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누가 나서서 그걸 반박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기문사 때, 남원의 기문사 때를 반드시 어떻습니까? 뿌리 뽑아가지고 기준점을 잡아달라는 거. 금슬위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남원의 기문을 점을 찍고 전라도 경상도를 임나로 만들 꿈을 꿨어요. 이제 역사는 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원이 그것을 막으면 어떻습니까? 남원이 다른 거 다 막았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문화해설사로서 지리산 가야고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멋지게 복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해설사로서 자리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아야죠?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네. 뭐 질문 알겠습니까? 듣는 내내 좀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듣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역사, 일본 서기를 보니까, 잠시 인터넷에 보니까 일본이 통일된 게 5세기 말이더라고요. 말. 5세기 말에 통일한 말을 어떻게 한국으로 했는지 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일본 서기가 720년에 완성됩니다. 그 720년에 완성된 책이 어떻게 이 3세기 사실 제대로 기록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 좀 연구하세요. 그게 다 답이 나와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 한국 사람 연구하지 말고 일본 서기를 연구해야 답이 나오지. 자, 정확하게 일본 서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언제 만들었냐? 7세기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백제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왜라는 그 국가명을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본으로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서 일본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역사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본 서기가 고사기를 쓰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본 서기가 이제 뭐 두 가지 책을 비교하면 두 가지 책이 내용이 틀립니다. 엇갈립니다. 같은 역사책인데도 엇갈려요. 이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인데 일본 서기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보면 화재로 다 타버립니다. 화재로 다 타고 나서 그때 일본 서기
서기가 다시 쓰여집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원래 일본 서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쓰여졌다면 그때 일본 서기에 쓰여졌다면 일본이란 말은 나라에 일본 서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 서기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언제 썼다는 말입니까? 불타고 난 뒤에 썼다는 얘기죠. 어디만큼 자기 꼴 있는지 쓰든지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그 하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원래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게 원래 꿀이 안 탔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라는 국민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왜라고 써놔야 되죠? 왜? 일본은 7세기부터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지명으로 다 일본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일본 서기는 일본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불타고 난 뒤에 누군가 손을 다 떼었다는 거. 그럼 그때 어떤 논리가 들어갔는지는 어떻습니까? 찾아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학자에서도 그걸 아무도 안 찾아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의 현존하는 일본 서기가 정사다. 정사고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아까 선생님처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역사를 쓴다는 거. 아, 되는 게 어떤 말이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맞다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가야를 생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논리가 와서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걸 증사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학자라는 이름 하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본 서기는 저자가 없어요. 일본 서기는 초기 저자가 있는데 문제는 불이 타버려 놓으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누가 손을 어디서 댔는지를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본 서기 볼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본 서기를 정사로 계속 뛰어댄 겁니다. 지금까지. 논문을 다, 가야 논문을 전부 다 일본 서기를 갖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감이 안 이루어졌던 일본 서기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정사가 돼버렸어요. 미치고 앉아가는 게. 그 학교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뭐 우리 교수들한테 두 사람 김용대 교수, 가야 교수가 그 양반은 뭐냐? 박모신 교수는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강의에 공부합니다. 저 김수로왕도 다 가짜다. 다 가짜기 때문에 파봤자 아무것도 없다. 다 가짜다. 이 주장하는 상관이고 또 이번에 우리 장수를 김문으로 장수를 반파 남원을 김문으로 주장하는 우리 학자 이분도 그 질문을 받으니까 끝까지 질문 받으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곽 교수한테 우리 그 젊은 학자가 교수님 가야의 김수로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그 양반이 끝까지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곽 교수님이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만 이러고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나라 가야사는 김수로의 가야잖아요. 근데 김수로의 가야를 군중하는 사람들이 왜 가야라는 학자 이름 타이틀을 왜 씁니까? 그죠? 그냥 임나학자라 하면 우리가 욕 안 하는데 왜? 이해하잖아요. 일본서 임나학자니까 그래 이것을 임나 이용해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말은 가야 학자라고 해놔놓고 김수로를 인정 안 하고 호황을 인정 안 하면 어찌습니까 이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은 저 사람들 아킬레스건은 딴 거 있습니다. 딱 앞에 쓰면 어때요? 가야 학자 딱 보면 딱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손들어 질문해야 되겠어. 교수님 가야 건국사 김수로 가야 건국사 인정하십니까? 질문해가지고 못합니다 하면 내 쫓아내버릴게요. 왜? 그건 가야 학자 아닙니다. 와서 또 일본 임나 강의라고 김수로 인정하고 난 뒤에 가야 사가 강의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그런 힘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힘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좀 많이 정해놨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근거를 찾아야 근거를 찾아야지 그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기 제가 듣기에는 일본 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사카 재단. 일본 금범이 만든 한국인들 유학 올 때 거기서 유학비를 내서 그렇게 분담해왔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비를 분산이 못할 때 일본에서 그 정책을 보도의 어떤 정책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은 있을까요? 전통 기업 여러분들 아시는 사사카와 재단 아시죠?
전범 기업이 만든 사석과제는 엄청난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연세대라든지 대부분 중요 대학의 그 외교라든지 그런 쪽에는 모든 돈이 다 투입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다 투입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관련된 사람들 또 역사 관련된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하면 대부분 거기서 장학금하고 모든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다 돼줍니다. 일본에서 책까지 다 쓰게 만들어주고 한국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다 교수가 되어 있죠. 가야 교수가 되고 정치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배운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카 재단이고요. 거기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 돈을 얼마만큼 받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예. 당연해요. 뭐 결국 돈하고 많이 연관돼 있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이 강의 가야사 강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떻습니까? 가장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 강의입니다. 이거는 학자의 수준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시민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알려는 그런 욕구만 있다면 가야가 있나인지 그 구분할 수 있는 논리가 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돼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자본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이고 저번에 이제 남문에 토론할 때 시민들이 질문하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학자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요. 학자는 뭐합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시민들이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하니까 전부 다 그냥 얼버무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왜냐하면 아까처럼 어때요? 일본 서기를 그 양반들이 일본 서기 읽어본 적이 솔직히 없어는 리가 없습니다. 이 현실이니까요. 이런 걸 잘 봐가지고 오늘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가져가시면 하여튼 남문에 여러분들 이거 남문 가해를 여러분들 반드시 시켜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만큼 또 한쪽에서는 남문을 기본으로 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논리적 대응 잘 하시고 동북공정 꼴 안 당하려면 우리는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한테 맡겨놔가지고 북한 땅이 중국 땅으로 교과서가 표기됐습니다. 학자 역할을 해야지 학자들이. 네. 우리 강사님은 메일인 역사 TV 맞죠? 예, 메일인 역사 TV 그 유튜브에서 보면요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상당히 많이 보고 그 유튜브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인 역사 TV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강해 주신 교수님들 아직 안 끝났는데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재 가보면 교재에는 참 답사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그 광고 내용에는 나와 있죠. 이번 주 토요일날 답사 갈 수 있으신가요? 혹시 답사 갈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4월 1일에는 안 가고 그 다음 주에 답사는 아까 말씀하신 향교동 벼룡산 일제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답사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인데 답사 일정에 꼭 다른 일 겹치지 않도록 좀 일정을 짜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아까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역사학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유노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되게 생겼어요. 신용불량 되게 생겼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를 비비로 왜곡하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분개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전라도 천년사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전라도가 어디예요? 전남, 전북, 광주. 예. 그렇게가 전라도잖아요. 이 전라도 이름이 만들어진 지 1000년 되는 해가 올해 작년에 근데 책을 만들었어요. 24학을 들여서 처음에는 천년사만 만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대사까지 5천년사를 만들었는데 19억에서 24억을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거기에 또 기문이라고 들어있어요. 다 도배가 됐어요. 기문으로. 그러면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그게 기문으로 도배된 전라도 천년사가 나오면 진짜 우리는 인정한 거잖아요. 이걸 근거로 세계 유네스코에 또 다시 재시작해야 됩니다. 세계 유네스코에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기문을 뺐고 문화재청이 절대로 기문은 이제 안 쓰겠다.
고원 가야 정치체로 쓰겠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전라도 천연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4권이라는 책 속에 남원도 기문, 임실도 기문, 장수도 반파, 해남, 강진 이런 데는 친미단에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나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대학에 다니신 분들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천년사가 지금 봉정식을 지난 12월 26일인가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 만에 그거 저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지를 시켜서 그 봉정식을 하려면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리고 시민들한테 다 저희 500만 전라도민들한테 공개해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자랑스러운 전라도 천년사를 내놔라. 그런데 정보공개도 안 해주고요. 묵묵무답입니다. 지금 이 문제제기를 12월달에 했는데 1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말동이잖아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새 도지사 자치단체장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분연히 저희들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남원인 거예요. 남원. 아까 핵심 이만희 주주가 찍었댔잖아요. 남원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가 정말 그러니까 그 중심에 또 우리 문화대학 수강생들이 중심에서 계셔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문화대학 수강하시는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상 식사를 계속 이렇게 김밥이나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드시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수업이 진행되니까 절대로 빨리 가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9시까지 수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는 그 지리산의 전반적인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권 연구원에 계셨던 문동주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제 개인 카톡으로 공동 카톡에 카톡 하면 그러니까 제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카톡을 지금 개설했잖아요. 이 공동 카톡은 가능하면 9시 그 다음에 저녁에 9시 이후에는 좀 이렇게 공유를 참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무척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거, 기타 광고성 그런 것은 좀 참가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 아까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이 책은요, 교재는요, 작년에 10,000원씩 받은 교재인데 올해는 30,000원씩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가 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교재가 223쪽인가 몇 쪽이었는데 올해 400쪽이 넘었어요. 강사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이 교재는 다른 분들 구입하셔도 여러분들이 내시는 대금, 교재 대금 30,000원은 여기에 다 들어가시고. 네. 또 다른 내용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리드 방송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